안녕하세요. 소중한 조선이에서 소중한을 맡고 있는 소중한이라고 합니다. 네, 소중한 조선이에서 조선이를 맡고 있는 조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하반기 네. 오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은 조선일보 100주년이었고 과거의 오류 바로잡겠다면서 창간기념일 하루 전에 과거 오보 사례 기사화했고 6월 1일부터 바로잡습니다 코너 들어갔잖아요. 네네. 오늘 소개할 오보들은 이 오보를 바로 잡습니다 코너 통해서 정식으로 정정보도 요청한 것도 있고 인정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관련 오보 먼저 말씀드릴 건데 작년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정말 뜨거운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오보들이 좀 있었습니다. 10월 28일 보도였는데 보도를 보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교수를 만나서 인턴을 하고 싶다라는 청탁을 했고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지방판으로 내려가는 신문에 실렸어요. 네네. 이후에 이제 인쇄판이 계속 이게 나오죠. 버전업이 되는 과정에서 서울 등지에 배포되는 본판에서 이제 삭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시끄러워졌습니다. 네, 그렇게 찾았던 기억이 나요. 네. 조국 전 장관이 네.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보해달라. 그래서 네네. 이제 지역판에 있던 기사,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진짜로 기사이냐 이게 그쵸. 그 사진만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쵸. 그래가지고 진짜 나온 기사냐? 왜냐면 서울판에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찾았더니 진짜였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음 날 정정보도 해요. 아. 정정보도를 아주 이례적으로 길게 합니다. 네, 뭐가 이렇게 길게. 예. 그래서 직접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 딸과 만났다는 그 세브란스 병원 교수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쓴 기사다. 그러니까 사과한다. 딸도 교수도 취재 안 하고 누군가의 풍문을 들어서 네. 기사를 썼다는 거죠. 예. 이럴 수가 있나? 만약에 저 기자지만 만약에 제가 그렇게 기사를 나갈 수도 없고 네네. 만약에 그런 걸 발제해오면 당연히 위에서 네, 킬했을 것 같아요. 거치라고 뭔가 네. 확인하라고 아,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어떻게 없었다. 그 신문에 실렸는지. 네, 네. 이제 추미애 당 장관 네. 아들과 관련된 제보자 관련 오보인데 10월 24일 지면을 보면 추미애 아들 폭로한 부대 책임자 불러놓고 과거 업무까지 별건 조사한 경찰.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측으로부터 이 제보 관련된 내용이 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해요. 그래서 수사를 받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군대에 있었던 이모 대령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과거 막 군부대 시절 별건 수사를 막 했다. 뭐 태극기 부대 너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야당을 사주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 네,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정부가 막 그 제보자를 막 정말 쥐잡듯이 잡았다. 쪼았다. 뭐 이런 건데 이게 결국 언론 중재위 갖고 2021년 1월 14일에 정정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꽤 3개월 정도 그러네요. 지나가지고 해가 지나서 정정 보도를 한 거네요. 네. 조선일보가 일면 톱 기사로 쓴 기사입니다. 8월 6일 날. 아주 중요한 기사로. 따옴표 해가지고 고위직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전화인데 네네. 이게 이제 권경애 변호사 주장을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MBC가 보도했었잖아요. 검찰과 네네. 채널A 검은 유착 보도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보도하기 직전에 그 정부의 핵심 관계자가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을 보도가 나간다라는 전화를 했다. 너도 좀 자중해라. 뭐 이런 취지로 전화를 했다. 그러면 보도가 나가기 전에 그런 말을 했으면 이 사람은 그 보도가 나갈 걸 알고 있었고 뭔가 그 맥락도 알고 있었고 내용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화 온 사람이 누구냐라고 네네네. 했더니 그 사실상 그거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목을 합니다. 그러면 기사에서. 또 이제 커넥션이 있다 이렇게 또 엮을 수 있잖아요. 네. 방통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네네.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권경애 변호사의 말을 빌려서 한상혁 그 위원장이 나한테 그 MBC 보도가 나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해서 한동훈 잡을 기사 나가니까 너 좀 자중해라 압박했다. 네네네. 라는 취지의 기사였던 거죠. 결국에는 이게 권경애 변호사의 착각이었던 거죠. 네? 권경애 변호사가 잘못 네?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언론 중재위 거쳐가지고 9월 11일 날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정정 보도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확인만 하면 될 거. 네, 딱 확인만 한번 했으면 될 거. 정말 네. 조선일보 온라인에 나온 기사인데요. 10월 22일 날 JTBC 오보로 검사 접대 헛발질 질문한 민주당 김남국, 윤석열
따옴표 무슨 말인지. 이게 맥락을 보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 나왔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 사실로 밝혀진 그 라임 사태 수사 과정에서 검사 술접대 사건 있잖아요. 예, 술 접대했다, 돈 1,000만 원 썼다. 그때 이제 당시에 국정감사가 이제 저녁까지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녁 JTBC 뉴스에 검사 술접대 사건 관련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김남국 의원이 이거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바로 한 거죠.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윤석열 총장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한 건데 조선일보는 그 JTBC 보도를 오보라고 규정을 하고 헛발질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밝혀졌는데 그때는 그런 술 접대 없었다라고 네. 조선일보는 봤다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거 오보를 갖고 헛발질 질문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와서 다 드러났잖아요. 검사 그렇죠, 있었다. 술접대 있었다는 걸로. 물론 이제 검찰이 그거 기소하면서 이상한 100만 원 논리를 검사 술접대 키트 100만 원 세트 갑자기 네. 그걸로 기소도 안 했지만. 그리고 이 기사 지금 가보면 네. 제목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아, 이거 정정 보도나 그런 거 JTBC 없이. 오보 이 내용 빠지고 검사 접대 헛발질 질문 민주당 김남국 윤 무슨 말인지 이렇게 제목이 바뀌어 있고 일부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JTBC 오보가 아니었다라는 라는 걸 걸? 바꿔놨는데 네. 그러면은 헛발질 질문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근데 계속 거죠. 헛발질 질문이라고 이제. 헛발질 질문은 고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약간 자가당 뭐 이렇게 뭐 오도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정 보도는 못 하겠고 네. 뭐 이렇게 이게 또 문제 뭐냐면 이런 정황들이 드러났는데도 10월 27일에 또 보도해요. 김봉현이 주장한 작년 7월 술접대 당사자 전원이 검사 없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네. 계속 끝까지 검사 술접대 없었다라는 네. 뉘앙스로 계속 보도를 하는데 결국에는 술접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네. 조선일보는 해명이 없는 상황. 이 정도면 믿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네. 없었다고. 약간 리플리 증후군처럼. 수능 기억나시죠? 아, 네. 수능 때. 그때 네, 무슨 네, 뭐 한국사. 네, 연설문이 뭐시기네. 그 정말 황당합니다 이거. 이건 진짜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 지면 나온 건데 12월 4일에 보도된 거예요. 너무 쉬운 한국사 20번 논란. 수능 문제로 정권 홍보 이렇게. 그 나와요. 문제가 네. 정권 홍보의 문제다. 네. 이런 지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 한국사 20번 문제에 문재인 대통령의 뭐 관련 연설 실렸다. 보기로 나왔다. 네, 그러면서 정권 홍보다 이거. 수능에서까지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냐. 했는데 알고 보니 노태우 대통령 연설이었던 거죠. 92년. 이거 검색만 해보면 네, 알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이상하네. 네. 너무 쉬운 한국사 20번이라고 했는데 너무 쉽지 조선일보한테는 않았네. 쉽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게 기사 수정하면서 정정 보도를 했는데 정정 보도 내용이 중학생도 안 틀릴 한국사 20번 논란. 수능 문제인지 통일 교육인지 이렇게. 정권 홍보도 네. 빼고 그냥 네. 넣어. 끝까지 수능 문제인지 통일 교육인지. 아니 통일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밀수출 한국 배. 다른 나라도 아닌 중국에 걸려 억류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국적의 선박이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하다가 중국 당국에 일주일간 억류됐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중국 당국이 선박을 조사한 건 맞아요. 거긴 맞아요. 맞아. 그리고 근데 북한에 밀수출하는 배가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한 네. 사실이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니라. 그리고 중국의 그 정제유를 이게 밀수출한 것 같다라는 혐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배가 국기를 개항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자동 식별 시스템에는 이제 중국 국적으로 나온 배였는데 뭔가 이상하다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조사가 들어간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선박 업체들도 합법적으로 해상 급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중국 쪽에서 오해해가지고 우리를 불법으로 점거해서 우리도 피해자다. 근데 무슨 밀수출 배고 뭐 이러냐. 없었다고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이거는 전형적인 약간 북한 퍼준다 아니면 뭐 북한에 그런 거랑 다 연관시켜가지고. 다 연관시켜서 하는 거죠. 아이고. 8면에 7월 15일 방사청이 문재인 대통령 동문 기업 밀어주기 논란. 막 이렇게 동문 기업? 네, 그래가지고 네. 방사청으로부터 사업을 받은 S&T 그룹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고교 동문이어가지고 친문 기업으로 불린다. 그래서 사업을 받은 게 있다. 근데 이런 이 보도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고교 동문이 아니었어요. 예?
아 이거 약간 고등학교만 쳐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방위사업청은 해당 기업 미뤄졌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 반론을 해서 언론중재에 가서 한 달 후에 또 결국엔 정정보도하고 반론보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는 같은 대학교인데 같은 대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아 그럼요. 뭐 무슨 학번에 무슨 뭐 어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다. 문통이랑 고교 동문이라서 친문 기업이라는 말도 이상한데 고교 동문도 아니라고 하면 이건 진짜 이상한 오보인 거죠. 자, 진짜. 저희가 이제 저번 편이랑 오늘까지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2020년 조선일보 오보를 총 정리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언론사는 뭐 오보와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그쵸. 언론이 취재하다 보면은 약간 오보가 있을 실수할 수도 수 있고. 있고 뭐 진실을 탐사하는 와중에 크고자 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주년을 맞아서 조선일보는 이제 오보에 대해서 적극 반성하고 대처하겠다라고 막 기사도 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한 해 1년 동안 오보 나온 거의 행태를 보니까 진실을 탐사한 와중에 나오는 오류라기보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쫓다 보니까 무리하게 보도를 밀어붙여서 그쵸. 진실에 역행하고 마는 보도가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뭐 진실 탐사 이런 거랑은 한국사 20번이나 딸기랑 그쵸.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국사 문체를 제가 다시 봐봤는데 네. 너무 쉬운 한국사. 아 였는데 네. 점점점. 네.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에 또 조선일보 오보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중한 조선일에서 소중한을 맡고 있는 소중한이었습니다. 네, 소중한 조선이에서 조선일을 맡고 있는 조선이었습니다. 네, 안녕. 네 감사합니다.